안녕하세요. 워치 도슨트입니다. 오늘은 럭셔리 워치 브랜드의 스트레칭 전략을 두 극명한 사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제이콥 앤 코와 위블로입니다. 두 브랜드는 모두 시계 산업에서는 역사적 헤리티지가 짧은 신생 브랜드들입니다. 하지만 제이콥 앤 코는 주얼리에서 시계로 확장해 132% 매출 성장을 이뤘고, 반대로 위블로는 LVMH 계열임에도 매출 감소와 졸부시계 오명을 얻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오늘 특집 전시는 5파트로 구성됩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 브랜드 스트레칭 모델을 소개하고 제이콥 앤 코 성공 사례와 위블로 실패 사례를 비교 분석한 뒤 위블로 개선 제안과 전략적 시사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랜드 스트레칭에는 두 가지 핵심 모델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모델, 수직적 가격 확장입니다. 프리미엄부터 대중 제품까지 계층화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위험이 있습니다. 대중화로 인한 희소성 상실과 브랜드 희석입니다. 갤럭시 모델, 수평적 카테고리 확장입니다. 각 제품군이 독립적으로 럭셔리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브랜드 일관성을 지키는 장점이 있죠. 스트레칭 유형은 카테고리, 가격, 지리적, 타겟 확장 4가지입니다. 핵심은 브랜드 DNA와 확장 전략의 적합성입니다. 이제 성공 사례 제이콥 앤 코입니다. 1986년 뉴욕에서 제이콥 아라보가 설립했습니다. 부하라 유대인 출신의 그는 제이콥 더 주얼러로 불리며 힙합 아티스트들의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만들었습니다. 초기 포지셔닝은 하이엔드 주얼리 플러스 셀러브리티 문화였죠. 핵심 고객층은 셀러브리티, 인플루언서, 초고자산가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제이콥 아라보가 호날두에게 직접 시계를 착용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시장 환경을 보면 당시 스위스가 주도하는 시계 시장에 미국 정체성을 가진 럭셔리 브랜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회였죠. 2002년 시계로 확장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모델이 갤럭시 모델입니다. 주얼리와 워치를 수평적 아이콘 포트폴리오로 구축했습니다. 각 라인이 독립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발전했죠. 타겟도 확장했습니다. 힙합, 엔터테인먼트에서 하이 워치 메이킹 컬렉터로 워치 애호가들과 기술 컬렉터들을 신규 유치했습니다. 브랜드 DNA는 Art of Fusion입니다. 혁신과 주얼리 전문성의 결합, 대담한 디자인과 미국 아이덴티티를 강조했죠. 대표 모델이 아스트로노미아입니다. 혁신적 투명 다이얼이 특징이죠. 핵심 실행 전략 3가지입니다. 첫째, 제품 혁신. 세계 최초 사축 트루비용을 개발했습니다. 특허 기술이죠. 천문학 테마의 3D 메커니즘과 화려한 주얼리를 결합했습니다. 한정판과 비스포크 전략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했죠. 둘째, 크로스 인더스트리 협업. 부가티, 발렌시아가와 협업했습니다. 시계를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포지셔닝했죠. 셋째, 디지털 마케팅.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100만에서 2천만으로 폭발적 성장했습니다. 디지털 퍼스트 전략으로 전통 광고 대신 SNS에 집중했죠. 결과는 놀랍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매출이 132% 성장했습니다. 81 밀리언 달러에서 188 밀리언 달러로 증가했죠. 주력 가격대는 10만 불에서 50만 불 하이퍼 럭셔리 세그먼트입니다. 시계 부문이 전체 매출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디지털 영향력도 압도적이죠. 어깨 평균 대비 수요가 35.1% 증가했습니다. 브랜드가 완전히 재탄생했습니다. 힙합 주얼러에서 혁신적 하이엔드 워치메이커로 전환했습니다. 독창적 디자인과 복잡한 워치메이킹 기술을 결합했죠. 리더십도 혁신했습니다. 창업자 아들 벤자민 아라보가 CEO가 됐고 포브스 30 언더 30에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유통도 확장했습니다.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2025년 서울 도산대로에도 오픈했죠. 여기 보시는 건 지 드래곤과의 피스 마이너스 원 콜라보 펜던트입니다. K-팝 스타와의 협업으로 문화적 파급력을 확대했습니다. 시장 반응도 뜨겁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은 대기 리스트가 있고 완판 현상이 일어납니다. 희소성 기반의 투자 가치가 상승했죠. 아이코닉 제품 빌리언에어 시계는 240억 이상입니다. 260캐럿 다이아몬드 세팅이죠. 셀러브리티 착용도 많습니다. 리안나가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착용했고 지드래곤, 호날두, 톰 브래디 등이 착용했습니다. 중고시장에서도 희소 모델은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합니다. 성공 요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갤럭시 모델의 적합성. 각 제품군이 독립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브랜드를 확장했습니다. 둘째, 브랜드 DNA 일관성. 과감함, 혁신성, 보석 미학을 일관되게 적용했습니다. 주얼리 전문성을 시계로 자연스럽게 전이했죠. 셋째, 기술과 문화 차별화. 전통 워치메이킹과 현대 문화 코드를 융합했습니다. 아스트로노미아 등 기술적 혁신을 이뤘죠. 넷째, 디지털 스케일링과 희소성 통제. 디지털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확보하면서도 한정판 관리로 희소성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실패 사례 위블로입니다. 1980년 카를로 크로코가 설립했고 2008년 LVMH 그룹이 인수했습니다. 브랜드 철학은 Art of Fusion입니다. 전통과 현대, 소재와 기술의 융합이죠. 고무 스트랩과 골드 케이스를 혁신적으로 조합했습니다. 전환점은 2005년 빅뱅 출시였습니다. 장클로드 비버 리더십 아래 브랜드가 도약했죠. 초기엔 하이엔드 스포츠 럭셔리로 포지셔닝했고 축구와 F1 레이싱 스폰서십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략적 실수를 합니다. 선택한 모델이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수직적 가격대 확장과 계층화 전략이죠. 가격 스펙트럼이 5,000불부터 50만 불까지 광범위합니다. 클래식 퓨전, 엔트리, 빅뱅, 중간, MP, 최상위. 다양한 소비자층을 타겟팅했죠. 더 큰 문제는 과도한 한정판이었습니다. 연간 100개 이상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희소성의 역설이 발생했죠. 너무 많은 특별한 제품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마케팅은 스포츠 중심이었습니다. FIFA 월드컵, UEFA 등 축구 스폰서십에 집중했죠. 핵심 문제점들입니다. 첫째, 디자인 독창성 논란. 제럴드 젠타가 디자인한 오데마 픽의 로얄 오크를 모방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1972년 출시된 로얄 오크의 팔각형 베젤, 노출 나사 디자인을 차용했죠.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얄 오크와 빅뱅의 디자인 유사성이 명확합니다. 둘째, 졸부시계 인식. 전 세계적으로 시계에 대해 잘 모르는 졸부들이 사는 시계라는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됐습니다. 셋째, 가격 정당성 부재. 범용 무브먼트, ETA 셀리타를 사용하면서 과도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워치 컬렉터 시장 진입에 실패했고 과시적 소비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가격 정책의 문제가 명확합니다. 중고시장 감가율이 30에서 50%입니다. 구매 후 1, 2년 내죠. 일부 모델이 제네릭 무브먼트 기반인데 가격은 고가입니다. 워치 커뮤니티에서는 overpriced 논란이 확산됐고 시계 전문가들도 기술력 대비 과도한 프리미엄이라 평가했습니다. 재무 성과도 부진합니다. 2025년 LVMH 워치 주얼리 부분이 5% 감소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는 마이너스 3.2% QOQ였죠. 중고시장 감가율은 30에서 50%, 구매 후 3년 내입니다. 투자 가치가 완전히 상실됐죠. 시장 반응도 부정적입니다. Most Hated Watch Brand라는 오명이 확산됐습니다. 온라인 검색 결과에서 비판적 컨텐츠가 우세하죠. 레딧, 워치크런치 플랫폼에서는 오버프라이스드 레이블과 비용 가치 논쟁이 지속됩니다. 희소성도 희석됐습니다. 연간 100종 이상 리미티드 에디션 과잉 공급으로 컬렉터 피로도가 증가했고 중고시장 프리미엄 형성에 실패했습니다. 실패 요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피라미드 모델 오용. 과도한 가격대 확장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희석됐습니다. 둘째, 기술적 가치보다 마케팅에 의존. 기술 개발보다
노출과 가시성에 치중했습니다. 셋째, 기술 정당성 부족. 범용 무브먼트 사용으로 하이엔드 가격대 정당성이 부족했습니다. 넷째, 타겟과 가격 전략 불일치. 빈번한 한정판 출시로 희소성이 훼손됐고 중고 시장에서 30에서 50% 급격한 가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핵심, 갤럭시 모델로 전환입니다. 첫째, 위블로 랩 신설. 수평적 확장으로 독립 아이콘 라인을 만듭니다. 제품 피라미드를 슬림화하고 핵심 아이콘 중심으로 재편하죠. 둘째, 인하우스 무브먼트 강화. 자체 개발 무브먼트 비중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범용 칼리버 사용 모델을 단계적으로 단종하죠. 셋째, 협업 전략 재설계. 축구 중심에서 과학, 우주, 레이싱 R&D로 전환합니다. 협업 건수를 50% 축소하고 기술적 가치 중심으로 선별하죠. 넷째, 포트폴리오 최적화. 한정판을 50% 축소하고 희소성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실행 로드맵입니다. 단기 0에서 12개월 SKU 재고관리 슬림화, 품질 감사 및 가격 재조정. 중기 12에서 24개월 인하우스 무브먼트 최소 2종 이상 개발. 장기 24에서 36개월 신소재와 무브먼트 결합, 소재 리더십 확보. 36개월 목표, 리세일 가치는 플러스 10%에서 15% 개선. NPS, 순고객 추천 지수 부정적에서 긍정적 전환. 위블로 랩 고객 충성도 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교훈입니다. 첫째, 브랜드 정체성과 확장 모델의 적합성. 피라미드는 기술력과 진정성이 뒷받침돼야 하고 갤럭시는 브랜드 아이콘 중심으로 정체성을 보존합니다. 둘째, DNA, 카테고리 적합성. 제이콥&코는 주얼리 미학을 보석 장식 워치로 자연스럽게 확장했고 위블로는 퓨전 철학을 표면적으로만 적용해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셋째, 희소성과 가격 진정성. 품질, 기술력, 혁신성이 가격 프리미엄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중고시장 가치 유지는 장기적 브랜드 자산 구축의 지표입니다. 넷째, 기술 내러티브 중심 수평 확장. 본질적 차별화 요소 기반 전략이 필수입니다. 럭셔리 브랜드의 확장은 단순한 제품 추가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본질과 DNA를 지키면서 가치를 확장하는 전략적 도전입니다. 오늘의 전시 투어를 마칩니다. 워치 도슨트와 함께 다음 시계 갤러리로 이동해 볼까요?